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도 뭐나 즐거울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축하 인사를 드리기도 참으로 민망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제일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도 이만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를 경험했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불안감에 떨었어야 됐죠. 문재인 정권이 우리한테 줬던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억제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던 것이죠.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죠. 문재인 정권에 가장 대항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한 것이었어요. 검찰총장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총장조차도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된다면 이런 식의 탄압을 받는 것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권 속에서 자유가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기꺼이 지금 개인의 자유를 억제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된다면 도대체 개인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대한민국은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해도 결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번에 좌절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좌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작정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응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그런 식의 음모를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면서 법원에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그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복귀가 되었고 결국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패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법부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켜지는 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는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과 같은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그런 식으로 징계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재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를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내렸던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속보를 접하고 얼마나 감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결코 이 나라는 파괴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보람이 그나마 지금에서야 지켜주는구나. 얼마나 제가 감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이보다도 좋은 선물이 있었는가? 저는 정말로 감동을 느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지금 유일하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권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내려졌지만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막아낸 것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버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제각까지도 했었죠.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자체가 사유가 불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 또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위법한 것을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꼴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을 이번에 사법부가 내려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이 맞다고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주장을 해준 겁니다. 위법한 것을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위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끝까지 사퇴를 안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험한 꼴을 보게 되겠죠.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원전과 관련된 문제, 탈원전과 관련된 그 문제, 그리고 울산시 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두 가지 사건, 그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정말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필사의지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시켜 준 겁니다. 당연히 복귀를 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챙길 수사가 바로 원전과 울산시 선거 개입 문제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거 아니겠냐?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사실상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본인 소송이 남아있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뜻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누구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저들의 뜻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게 그들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강력한 힘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다 무마가 됐던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으로, 글자 그대로 최후의 발악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막히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수많은 국민들의 지금 애국심을 통해 가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는 강력한 힘,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강력한 힘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나 굴곡이 많았던 정치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무너져도 무너졌을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십 가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순간까지 버텼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게 이런 식의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에 받아들여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받아들였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행정소송을 냈고 그리고 그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그 소송조차도 법원이 받아들였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버텨나갈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결코 그렇게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고 정말 모든 절망스러운 소식밖에 없었지만 이 오늘 나온 소식이 얼마나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